고혈압이 있으면 치과 치료를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치과는 치료가 된다, 어떤 치과는 안 된다. 혼란스러우실 텐데 고혈압이 있어도 치과 치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눈은 안과, 피부는 피부과, 치아는 서울매일치과. 네, 서울매일치과 대표 원장 남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맥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압력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이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신장, 뇌, 심장 이런 장기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왜 고혈압이 있으면 치과 치료가 어렵다는 걸까요?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치과 치료라는 게 이제 처음에 받으려고 하면 긴장도 되고 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 혈압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치료를 받을 때. 그러면 원래도 혈압이 많이 높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혈압이 더 높아지면 운이 나쁘면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그러니까 뇌혈관이나 아니면은 뭐 심장혈관 이런 혈관들이 망가지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혈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치과 치료를 못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또 혈압이 높으면 이제 수술을 할 때 뭐 임플란트 시술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때 피가 좀 더 많이 나고 또 지혈도 조금 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압은 치과 치료를 할 때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럼 고혈압이 있으면 치과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분들도 약을 드시거나 조절을 통해서 정상 혈압, 즉 140 이하의 혈압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치과 치료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혈압이 높은데 치료를 안 받고 계신다던가 아니면은 약을 드심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돼서 뭐 140 이상이 되면 그때는 치과 치료를 할 때 좀 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좀 주의를 하고 이분을 일단은 내과 진료를 먼저 봐서 혈압을 떨어뜨린 다음에 치료를 할지 이런 판단들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치과 치료가 가능한 혈압 수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그게 정확히 딱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180 이상이면은 곤란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80이라는 숫자는 140에서 180 사이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환자분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치과 치료를 하는 거죠. 혹시 고혈압이 있다면 모든 치과 치료가 제한이 되나요? 치과 치료의 종류보다는 환자분께서 이제 치료 도중에 얼마나 이제 긴장을 하고 혈압이 거기서 더 올라가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너무 나빠진 장기가 있다면 그게 갑작스럽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기가 없느냐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요. 원래는 조절이 잘 됐었는데 그런데 치과에 오셔서 긴장해서 150, 160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의 긴장을 풀어드릴 수 있다면 치과 치료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서울매일치과는 고혈압 환자에게 어떤 주의를 기울이나요? 치료를 하는 도중에 혈압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치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마취도 잘 해드려야 되겠죠. 안 아플 수 있게 그러니까 치료 도중에 갑자기 아프지 않게 그리고 수면을 이용할 수도 있죠. 네, 수면 치료 재워드리면 확실히 긴장을 덜 하게 되죠. 그리고 치료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갈 수도 있죠. 치료의 범위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진료를 좀 줄여서 몇 번 나눠서 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빠르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거나 또 수술 스킬 중에 좀 덜 째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덜 째면 어쨌든 덜 불편하고 그리고 수술 시간도 좀 짧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진료는 좀 그렇게 환자분의 혈압을 치료 중간중간에 면밀히 체크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니터링 장비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맥박, 혈압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을 하면서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혈압을 관리하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수술을 잘하고 또 환자분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약간 높은 혈압을 가진 상태의 환자분도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남 원장님, 혹시 고혈압약이 치과 치료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혈압약과 더불어서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피를 묽게 하는 약,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혈이 좀 덜 먹거나 아니면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수술 전에 며칠 정도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중단을 안 하신다면 한꺼번에 막 여러 개를 뽑지 않고 보통은 한 3개 정도를 얘기 드리는데 3개 이하의 치아를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혈이 너무 더디되거나 안 되는 상황을 좀 미리 방지를 할 수도 있겠죠. 혈압약 중에서는 시술할 때 문제라기보다는 입 안의 상태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치은 비대를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도 있어요. 혈압이 있으신 분들 이뇨제를 쓰시기도 하는데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저혈압이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사람이 누워 있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순간적으로 이제 뇌로 이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좀 휘청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누웠다 일어날 때 좀 천천히 일어나시는 게 안전하죠. 궁금한 점이 치과마다 고혈압 환자 치료 여부가 다 다른 이유가 뭔가요? 혈압이 160이다. 이런 분을 치과 치료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60 아래면 무조건 문제가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혈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치료 시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긴 한데 그 확률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치료 중 올라가는 혈압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높은 혈압일 때도 치과 치료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고요. 모든 의사분들이 동일한 진료 범위를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치과 의사분들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들 본인의 진료 범위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 원장님 네. 혈압이 있어. 근데 네네. 성격이 좀 느긋해. 네네. 그러면 혈압이 안 오를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사람 성격마다도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라는 게 중요해지죠. 그럼 혹시 저희 선배님처럼 뭔가 네네. 장비적으로 네네. 빵빵한 데가 좀 더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나요? 장비가 있어도 활용을 좀 잘 해야 되는 거고 치아 상태 말고 치과에서 주로 다루지 않는 그런 질환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죠. 그래야 정확히 환자분의 어떤 치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고 무조건 치과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내과 진료를 먼저 보고 혈압을 떨어뜨린 다음에 치과 진료를 하는 게 맞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환자분의 스트레스를 컨트롤하고 모니터링을 잘 하면서 치과 치료를 일단 진행을 먼저 하는 게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있어도 약 드시고 조절이 잘 되시면 사실 모든 치과에서 거의 다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조절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당장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방문을 해주시면 면밀히 평가 후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누드 안과 피부드 피부과 고혈압이 있어도 치아는 서울메일치과 남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